네, 안녕하세요. 오늘 36강 원급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주현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36강 원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좀 꼼꼼하게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M-Orange 2 167쪽 펴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개념 학습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원급이란 무엇이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볼 건데요. 자, 개념 설명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 형용사와 부사의 우리 원급이 무엇이냐? 원급, 원래 형태를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바꾸지 않은 거. 자, 형용사와 부사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죠. 자, 근데 원급이란 무엇이냐? 형용사와 부사를 바꾸지 않은 형태 그대로 가져가는 거. 원래 형태 그대로를 우리 원급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 여러분들 자, 비교 표현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자, 비교 표현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두 가지 혹은 그 두 가지 이상의 대상들을 말 그대로 비교잖아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비교 표현입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원급 비교 표현입니다. 자, 원급 비교란 무엇이냐? 자, 일단 개념 설명부터 읽고 넘어갈 건데 자,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도가 같은지 다른지를 표현하는 게 우리 원급 비교 표현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자, 비교하는 대상이 몇 개다? 두 개다 라는 거 좀 밑줄을 쳐 주시고요. 자,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 정도가 같은지 다른지 차이라고 하죠. 차이. 자,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게 우리 원급 비교 표현이다. 자, 형태와 의미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자,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될 형태 여기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문장에 주어가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동사가 올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as가 이렇게 반짝반짝 보여야 돼요. 두 개의 as가 등장을 하고 이 as 사이에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꾸지 않은 원래 형태 그대로가 원급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고 그 뒤에 두 번째 as 뒤에 비교 대상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앞에 as는 그냥 크게 해석상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요. 자, 뒤에 as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교 대상 뭐라고 해석하냐? 만큼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우리가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를 A라고 치고 자, 비교 대상을 B라고 쳤을 때 자, 이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와 두 번째 as 뒤에 나오는 비교 대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비교 대상이 몇 개라 그랬어요? 자, 두 대상을 비교했을 때 즉 이 A와 B를 비교했을 때 이 형용사한 정도가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두 개다. 자, 근데 여기 원급을 왜 쓸까? 여기 힌트가 있어요. 동등 비교라고 나와 있죠? 자, A와 B. A는 B만큼 형용사한 정도가 같다라는 동등 비교 표현입니다.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자, as가 이렇게 양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원급이 들어가 있으면 자, A와 B가 형용사 혹은 부사 한 정도가 같다라는 동등 비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동등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열등 비교 표현까지 알아야 우리가 원급 비교 학습을 올바르게 꼼꼼하게 하고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잠깐 건너뛰시고 형태부터 살펴볼게요. 형태. 문장의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마찬가지로 as와 as가 큰 틀을 형성해주고 사이에 원급이 들어가는 것까진 똑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 앞에 not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문장의 주어를 A라고 치고 이 두 번째 as 뭐라고 해석한다? 만큼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나서 이 비교 대상이 B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아까 not이 없었을 땐 뭐라 그랬죠? 이 A가 B랑 형용사 혹은 부사한 정도가 같다라고 했죠. 자, 근데 앞에 부정어가 나옴으로써 자, A가 B만큼 형용사 혹은 부사하지는 않다라는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not이 오니까 의미가 바뀌겠죠. 우리가 해석에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의미 뭐라고? A, 문장의 주어가 비교 대상 B만큼 형용사하지는 않다라는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가봐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A, 형용사, 부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B만큼 그러하진 못하다는 얘기는 B가 더 형용사 혹은 부사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아까 부정어가 없을 때는 as 사이에 원급을 넣고 그 형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자, 하지만 앞에 부정어가 등장하고 우리가 열등 비교 표현이네 이게 확인이 된다면 앞에 as만 so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not이 없으면 바꾸면 안 됩니다. 앞에 not이 있어 부정어가 등장을 하는 경우에만 앞에 as만 뒤에 거 바꾸면 안 돼. 앞에 것만 so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사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문에 우리 원급 학습했는데 앞에 so 써있네. 근데 not이 없네. 이거 이상한데? 이런 약간 낚시들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디테일까지 학습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와 의미 두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쌤이 이거 형용사, 부사가 형용사, 부사의 원급이 as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부사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부사. 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똑같이 주어 동사가 나오고 뭐가 큰 틀을 형성한다? as와 as가 틀을 형성하고 이 사이에 원급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비교 대상이 온다 그랬어. 그치? 자, 비교하는 두 대상, 이 주어와 얘예요. 그쵸? 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형용사 한 정도가 같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갈지 부사가 들어갈지 결정하는 건 누굴까요? 자, 문장에 동사가 그걸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라는 건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 유지, 변화, 감각 동사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주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친구가 이 비동사예요. 자, 여러분들 비동사, 유지, 변화, 감각 동사가 오면 이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취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동사 자리에 비동사나 이러한 동사들이 왔을 때는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근데 그럼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 부사가 오냐? 자, 그러면은 얘는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들이 왔을 때 그리고 주로 동사를 꾸며줄 때 얘랑 덩어리가 될 때 as 사이에 부사의 원급이 오게 된다라는 거. 자, 얘만 이해를 해주시면 얘까지 머릿속에 가져가 주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예문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new sofa is as comfortable as the old one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장의 주어 누구죠? 찾으셔야 돼요. 자, 이 새 소파는 비동사 나왔어. 그러면 여기 형용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새 소파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 여기라 그랬지. The old one. 낡은 예전 소파랑 비교를 했을 때 as라 그랬지. 원급 비교네. 앞에 부정어도 없네. 얘 뭐뭐 만큼으로 해석하기로 했네. 그치? 자, 그러면은 예전 낡은 소파랑 지금 새로 산 소파를 비교를 했을 때 comfortable 편안한 정도가 똑같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자, Jane speaks as slowly
as I speak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Jane은 말을 하는데 as 나와 있고 똑같이 이번에는 slowly가 나와 있어. 저기 동사 자리에 비동사, 뭐 유지, 감각동사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는 부사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as I speak. 자, 제인이 말하는 정도가 내가 말하는 정도와 뭐 하다란 얘기야? 느린 정도가 같다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형광펜을 쳐놨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I speak라고 물론 쓸 수 있지만 이 speak 대신에 I에 맞춰서 자, 대신하는 두 동사를 써줄 수가 있고 자, 근데 얘도 지울 수가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왔을 때는 이 주격을 또 목적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예문. A bicycle runs. 얘 조심해야 돼, 그치? Not as fast as a train does예요. 자, 그러면은 자전거가 굴러가는 속도는 자, 기차가 달리는 속도만큼 빠르지는 않다.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동등 비교가 아니야. 그치? 왜? 앞에 부정어가 등장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부정어가 등장했을 때 지켜줘야 되는 규칙 하나 더 있죠. 뭐다? 앞에 as를 뭘로 바꿀 수 있다? so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번 예문. 자, The Eiffel Tower is not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비교 대상은 뭐랑 뭐다? 아이펠 타워, 에펠탑이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자, 근데 이 에펠탑이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랑 높은 정도가 같지가 않다라는 문장이 되겠네, 그치? 자, 여기서도 not이 부정어가 앞에 등장을 했으니까 as를 기준으로 앞에 as를 so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두 번째 as 다음에 세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다룰게요 하고 넘어온 부분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자, I am as kind as he is kind 라는 비교, 동등 비교 문장이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와야 될 건 뭐다? as랑 as다. 앞에 as는 해석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as만 똑바로 보라 그랬어. 그치? 자, as, 뭐뭐? 만큼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찾아야 돼. 비교 대상 누구야? 여기서는 얘네 둘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kind 뜻은 다 아시죠? 비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보어 자리 형용사 kind 들어간 거 아니야. 그치? 친절한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내가 친절한 정도랑 그가 친절한 정도랑 뭐 하다? 같다라는 동등 비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왜? 영어는 간결하고 압축시킨 문장을 좋아해요. 의미가 통하면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kind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 I am as kind as he i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통은 근데 주어랑 동사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나 is를 굳이 쓰지 않아도 he만 써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얘까지도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근데 지금 as 뒤에 혼자 남았지. 근데 주격으로 쓰여 있잖아. 그렇지? 주어만 쓸 경우에는 대명사를 얘를 그냥 목적격으로 써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이 he를 힘으로 목적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문장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을 때 똑같지만 뭘 생략한 거구나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서 원급과 원급 비교 표현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교재 페이지 펼쳐서 예문 다시 복습하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앞으로 원급 비교 표현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쵸?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